이제 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란 소위 의미는 말이나 글이 지닌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원초적인 사랑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처음으로 태어나면은 부모를 사랑을 받게 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에 처음 태어나서 원초적인 제일 처음 맞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장성은 무엇이냐?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던 거를 사회, 그다음에 국가로 연계를 해서 효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호성에 기초한 조화적 추구는 무엇이냐? 그러면 상호성. 상호성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다음에 부부 관계, 그다음에 형제 관계, 그다음에 나와 친구의 관계, 이게 모든 게 상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방향성이 아닌 상호성이라고 해서 서로 존중하는 이게 효가 되겠습니다. 그 의로움에 기초를 한다.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의롭지 못하는 마음이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롭지 못하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게 내가 가지고 싶고 하더라도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가 그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식은 바로 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해서 부모가 그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도 자식한테 그런 거를 말씀을 하지만은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의 나쁜 짓을, 그다음에 부모가 의롭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식은 그 부모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간하고 또 간을 해서라도 부모가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와 충의 기초라고 하는, 효는 예와 충의 기초라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효를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은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은 그게 이제 친구를 만나고 또 이제 국가를 나가서 국가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예와 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을 잘 기름으로 인해서 성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회도 정말 아름다운 사회, 그다음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천적 의미에 보면은 그다음 경천 사상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천이라는 건 그 하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순리대로 이렇게 살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때 그 하늘을 무서운 줄 알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공경하는 자세로 이렇게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부모, 어른, 그 다음에 스승 공경인데,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것 같이 이렇게 스승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숙이 같은 가수 현숙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사비를 떨어서 어르신들 목욕차를 사드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거지만은, 그래서 작은 것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철원 시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찾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친구들 있으면 휠체어를 밀어드는다든가 길을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효라는 실천적인 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수 김호중 씨 있잖아요. 김호중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 덕분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김호중 어린이를 그때 어린이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 어린이에 대해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그 실천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족 사랑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든가 그러면 전화 한 통, 그 다음에 병원에 가신다 하면 병원을 모셔다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은 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지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쁜 것보다도 가족을 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 사랑이라 크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사랑. 우리 나라 사랑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5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받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나라 없는 소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이제 우리 푸른별 마을 공동체 우리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엄마, 아빠, 그 가족들 이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하트를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연사랑이 뭐냐? 자연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자연은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쓰레기를 하나를 분리수거한다든가 아니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든가 풀 한 포기를 뽑더라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사랑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번째 이제 인류사랑인데 여러분들 울지마 톰주라는 우리 사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태석 신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의사지, 공부도 열심히 했지, 가진 건 다 가졌지만은 이분은 자기를 희생해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분들 최고 낮은 자리에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에 선종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분은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지지는 않으셨지만은 정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간과할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더욱더 우리 인류는 행복한 삶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의 정의를 내려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 처음에 교육을 했듯이 효는 일방향성이냐 쌍방향성이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효도는 일방향성이지만은 효는 쌍방향성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드렸고 또 이제 효와 효도를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효는 뭐고 효는 무엇다라고 구분을 해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감성과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정과 이성적으로 어떻게 다 판단을 할 것인가는 개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협의적인 거와 광의적인 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적인 효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협곡, 우리가 이게 좁게 이야기하는 게 가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족 사랑이자 가정 윤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효를 부모는 이게 가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형은 동생을 위해서, 그다음에 동생은 형과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각자의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의적인 효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협의적인 효를 하다가 보면은 이 가정에서 효가 그 사회적인 효가 되고 국가적인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효라는 건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국가적인 효라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국가의 효라는 건 우리 하모니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모니는 그 남녀, 그다음에 노소 이런 모든 것을 어우러지는 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효 교육을 해야 하는데, 효 교육에서 제일로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번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은 자식들이 따지고 들지만은 행동으로 하면은 자식들이 그걸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중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그 자세, 그 다음에 모범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배우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국가에 사랑하는 걸,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늑대 소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늑대 소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지만은 영어를 할 수 없고 일본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늑대랑 같이 산다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왜? 말을 하지를 못하고 늑대의 울음소리와 늑대의 행동만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교육자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효를 배웠는데 언제 효를 해야 되나? 나중에 성공을 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효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바로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효도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 효를 느끼는가? 그 걱정 끼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효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할 때보다는 그 걱정 끼치지 않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가 생각하는 효는 그 취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한테 사적인 사소한 효라도 행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추 전국시의 효자 고호자의 시를 잠깐 제가 읽어보면은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를 않고 자녀들은 동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지 않는 세월이고 가시면 다시 올 수 없는 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봤을 때 늘 바로 지금 효를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